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한서연은 아침부터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편 장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반복됐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세탁기에 돌려둔 셔츠가 공회전하듯 맴돌았어요. 서연은 도연이 전날 밤 늦게까지 연락이 없던 걸 떠올렸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낯선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고 낯익지 않은 여자의 손이 그의 어깨 위에 올려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그날 오후 회사로 찾아간 서연은 비어있는 사무실을 마주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뭉치와 커피 얼룩만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 하나 없는 사무실은 텅 빈 창고 같았어요. 서랍을 열자 여권 사본과 항공권이 흘러나왔습니다. 출국일은 어제였습니다. 파리행이라고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은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 여자와 함께 간 걸까? 눈물이 아닌 뜨거운 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현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낯선 구두 자국이 보였습니다. 거실엔 도연의 옷들이 사라졌고 옷장 한쪽엔 짙은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던 남자의 흔적이 이렇게 깨끗이 지워질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도연이가 여자랑 나갔다더라. 프랑스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고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병실 천장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일 때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이는 뜻밖에도 시어머니 박금자였습니다. 금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하지만 이제 같이 살아보자.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그쳤고 새벽의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조용히 이마를 짚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방 안엔 기계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한서연은 시어머니 박금자의 낡은 집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낙엽이 빗자루에 달라붙었어요. 금자는 부엌 창가에서 팔짱을 낀 채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그런 건 내가 하지. 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움직임이 편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오래된 장독대가 기울어져 있었고 철 지난 김장 항아리에서 쉰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처럼 두 사람 사이엔 아직 말하지 않은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서로를 버티게 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집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도연 씨 부인 맞으시죠? 대출금 연체가 3달째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통화를 마치자마자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금자가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둘 다 아들의 빚이 자신들에게 넘어올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작은 서랍을 열어 두꺼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웃 주민 2명이 집 앞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며느리 남편 딴 여자랑 도망갔다며? 저 집 망했지 뭐. 서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이전엔 없던 연민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며 그녀는 묵묵히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뒤에서 금자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불을 껐습니다. 며칠 후 채권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빚 갚을 생각 없어? 서류 다 여기 있어. 금자가 놀라 뒷걸음쳤고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정리 중이에요. 더 이상 소리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이 비웃으며 나갔고 금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만든 일 같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처음으로 신뢰가 깃들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지붕 위를 스쳤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처음으로 닮아갔습니다. 이른 새벽 부엌 시계 초침이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한서연은 낡은 서류 박스를 꺼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장도연의 회사 서류, 세금 영수증, 계약서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우연히 발견한 장부 한 권에 눈길을 멈췄습니다. 거기엔 도연의 서명이 반복돼 있었고 계좌 거래 내역엔 낯선 이름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건 회계장부네. 서연은 숫자들을 따라가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어둠을 밀어내며 방 안을 비쳤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셨어요? 박금자는 돋보기를 쓰고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얼굴빛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이건 4명의 계좌잖아. 서연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금액이 큽니다. 금자는 입술을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놈이 내 이름까지 팔았단 말이냐? 방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장부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오래된 연락처를 뒤져 정미숙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전 비서였습니다. 서연은 약속 장소인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숙은 초조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 씨, 여자랑 같이 해외 나갔어요. 돈도 다 빼돌렸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 회사 비자금이랑 투자금 전부 자기 계좌로 돌렸어요. 서연은 손에 쥔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뇌리 속에서 무언가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녀는 곧 미숙에게서 도연의 이메일 사본을 넘겨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장부와 이메일을 대조했습니다. 거래 날짜와 금액이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금자는 침묵 속에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냐, 세상에 이걸 다. 그녀는 무릎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컴퓨터 앞에서 차분히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증거부터 모을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눈을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 속엔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큰 건 묘한 결심의 기운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방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엔 장부, 이메일, 메모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나씩 정리하며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예요. 금자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등 위로 형광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그 순간 무언의 동맹이 탄생했습니다.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연은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어머니 박금자가 앉아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연이 예전에 거래하던 회사 명단이에요. 서연이 말하자 금자는 메모지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주름이 깊었지만 움직임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습니다. 두 사람은 종일 수십 개의 이름을 대조하며 도연의 은닉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엔 숫자와 이메일 주소가 빽빽하게 떠 있었습니다. 이걸 전부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카페 한켠에서 정미숙을 다시 만났습니다. 미숙은 서류 봉투를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유나린이 이번 주에 자금 정리하러 온대요. 호텔 로비에서 만날 거예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금자에게 돌아와 그 일정을 전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네. 그녀는 과거의 사업 거래처를 떠올리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단단하고 오래된 경험에서 나온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한 팀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여자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서연은 자료를 정리하고 금자는 은행과 회계사들을 상대로 문의를 넣었습니다. 벽엔 도표와 사진, 계좌 흐름도가 붙었습니다. 서연은 마커로 화살표를 긋고 증거를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이 계좌가 핵심이에요. 여길 잡으면 끝입니다. 금자는 돋보기를 끼고 눈을 좁혔습니다. 확실히 잡을 방법이 있나? 있어요. 경찰보다 언론이 먼저 움직이게 할 겁니다. 서연의 말에 금자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도 거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차가 식어가고 종이 위엔 붉은 펜 자국이 겹쳐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엔 피곤이 묻었지만 그 피곤함 속엔 확실한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휘몰아치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유나린의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당신 남편 나까지 버리려 해요. 나도 끝까지 가겠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좋아요. 같이 끝을 봐요. 그녀는 그 말과 함께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방 안 공기는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두 여자의 싸움이 이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조명이 차갑게 반사되었습니다. 한서연은 코트 깃을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린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도연 씨가 숨긴 해외 계좌예요. 그녀는 USB를 내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녀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그 미소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신 나도 안전하게 빠져나가야 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결판을 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시어머니 박금자와 함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화면 속엔 도연의 이름으로 등록된 가짜 법인 여러 개가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입니다. 금자는 손을 떨며 마우스를 쥐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그놈은 끝이야. 끝내야죠. 우리 둘 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언론사로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금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뒤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장도연 대표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TV 화면 속 그의 얼굴이 드러나자 금자는 입을 막았습니다. 기자가 몰려들고 도연의 회사는 순식간에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서 그 뉴스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이는 도연이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그게 다 오해야. 만나서 얘기하자.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금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서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위에 눈이 쌓이고 가로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 아들이 우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말에 금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집 안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이 도연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들으며 차분히 커피를 따랐습니다.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고 금자는 그 옆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항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도피 시도하던 장도연, 출국 직전 체포. TV 속 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금자는 옆에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끝났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흰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과 냉정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결판을 끝낸 전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엔 커피 향만이 남았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서연은 도연의 회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은 떼어졌고 문 안쪽엔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와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컴퓨터를 켜고 마지막 남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되찾은 회사의 일부 자산 명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USB를 꺼내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박금자는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건네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잔액을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돈이면 서연이 사업 시작은 되겠지. 금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몫이다. 이제 내 이름으로 다시 살아. 서연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럴 자격 없어요. 자격은 만든다. 나는 내가 다시 일어서야 내 죗값을 덜 받는 것 같아. 그녀의 말에 서연은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사무실을 얻고 디자인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금자는 회계와 자금 관리를 맡았습니다. 벽엔 브랜드 로고 시안이 붙었고 창가엔 새 화분이 놓였습니다. 서연은 아침마다 금자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금자는 웃으며 그게 좋다.
일할 맛이 난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서류와 노트를 오가며 일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젊은 팀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사무실에는 늘 조용한 집중의 공기가 흘렀습니다. 몇 달 후 브랜드가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연이 디자인한 가방이 여성 자립 상징이라는 기사로 소개됐습니다.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포장 상자를 접었습니다. 금자는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이름으로 버는 돈이네. 서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일 같아요. 그녀는 모니터를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오며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금자는 맞은편에서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되지 않겠냐? 아직은요. 더 단단히 세우고 싶어요. 그녀의 대답에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결의에 찬 온도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한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성공 계획서. 그리고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초여름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한서연은 사무실 탁자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위엔 장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도소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봉투를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 안엔 열어볼 이유도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엔 새 디자인 샘플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엔 거래처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회의 일정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 박금자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사진 한 장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도연의 어린 시절 미소가 오래된 그림처럼 희미했습니다. 금자는 가만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사진을 태워갔습니다. 이젠 보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불길이 꺼지고 재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 안엔 오직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브랜드는 서울 진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새 간판을 설치하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유리벽 앞에서 새 로고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도연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작성한 투자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다가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이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용서보다 성장입니다. 그 말은 기사 제목이 되어 다음 날 포털 메인에 걸렸습니다. 댓글엔 진짜 강한 여자다라는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금자는 신문을 오려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그 액자를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도 다시 세워졌네. 서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 속엔 평온과 단단함이 공존했습니다. 집안엔 더 이상 도연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새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금자는 그 사진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저게 바로 진짜 가족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옆에서 커튼을 걷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불빛이 따뜻하게 번지며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봄 햇살이 병실 창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금자는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서연이 가져온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생신이라서요. 한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국을 덜었습니다. 금자는 숟가락을 들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날 기억나? 내 손 잡던 날.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자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땐 내가 참 나빴지. 그래도 내가 잡아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서연은 대답 대신 국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빛이 번졌습니다. 병실 벽시계가 느리게 움직였고 복도에서는 간호사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금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됐다. 난 다 봤어. 내가 잘 살아줘서 고맙다. 서연은 금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우리 여름에는 꽃시장 가기로 했잖아요. 금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 손끝이 따뜻하게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창밖에는 새들이 울고 하얀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며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탁자 위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그녀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꽃잎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왔고 모니터 불빛이 잠시 깜빡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앉은 채 금자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에 남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온기는 오래도록 식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작은 비석 앞에 섰습니다. 그 위엔 단 한 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딸 서연에게.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이제 두려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길 위로 바람이 불었고 그녀는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